네, 반갑습니다. 장빠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량을 바꿨잖아요. 벤츠 CLS 300D 차량을 한 4개월 전쯤에 그때 출고를 했었는데, 제가 좀 이러저러한 그런 불편사항들이 좀 많아서 나한테는 좀 너무 맞지 않는 차다 라고 판단이 딱 들어가지고, 더 늦기 전에 좋은 사람 나타나서 이제 그거는 처분을 하고 GLE 400D를 이번에 새로 출고를 하게 됐는데, 오늘은 제가 진짜 이 차량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여기저기 좀 많이 있는데, 아직 서비스 센터에는 예약을 해 놓은 상태고 지금 뭐 수리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출고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제가 주행을 했냐면 544km, 540km가 좀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 우선은 이 차량을 리뷰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사이드 미러가 좀 불편하다 라는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거의 다 해주셨는데, 뭐 대부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사이드 미러가 좀 안 보인다, 좀 불편하다, 이 정도로 좀 가볍게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실제 주행을 한 결과 조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사이드 미러를 우리가 딱 보게 되면은 보통 이 바로 옆에 차선 말고도 옆에 차선, 또 그 옆에 차선, 보통 한두 개 차선 이상이 보이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를 보고도 충분히 차선 변경을 할 때 크게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물론 뭐 사각지대는 어느 차량이나 다 있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거는 아예 안 보여요. 보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내 차선의 바로 옆 차선, 그 한 차선밖에 안 보입니다. 그것도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별명이 돋보기 거울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시야각이 안 좋습니다. 제가 참 다양한 차량을 많이 몰아봤지만 이렇게 안 보이는 사이드 미러는 처음이에요. 너무 안 보입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주차장을 나오다가 사이드 미러가 안 보여가지고 벽에 긁었어요. 진짜 처음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운전을 하면서 이 시야각이 안 보여가지고 차폭감을 잘 못 느껴가지고 벽에다가 제가 차를 긁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안 보입니다. 혹시라도 이 차량을 첫 차로 출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출고를 아직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이드 미러는 무조건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출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차량의 특성상 어떤 뭐 철학인가 보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안 보이게 나왔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웃긴 게 벤츠사에서 정품으로 광각 사이드 미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철학도 아니고 뭣도 아니잖아요. 이건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사이드 미러는 이 거울 자체가 안 보여요. 진짜로 안 보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고 위험률이 안 높을 수가 있어요. 옆 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사고가 날 뻔했어요. 이거 바꾸기 전까지. 물론 여기 뭐 경고 센서가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차선이 껴들거나 뭐 근처에 차량이 있으면은 빨간불이 울리고 경고음도 울리지만, 그 울림을 떠나서 그 경고음이 다가 아니잖아요. 보여야 되잖아요. 운전자가 직접 사이드 미러로 물체를 확인을 해야, 그래야 사고가 날 거를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건데, 이거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벤츠에서 정품으로 나오는 게 85만원, 90만원 한 짝당 그렇게 하더라고요. 와, 1억이 넘는 차인데 이 차량 가격이 1억 2,600이거든요 1억 2,600이 넘습니다. 이 색깔이 또 다이아몬드 화이트 색상이기 때문에 또 옵션가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1억 3천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런 차량에다가 사이드 미러를 이딴 거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이건 진짜 욕을 먹어도 싸다. 그러니까 무조건 바꾸세요 이거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자, 통풍 시트 말씀드릴게요. 보통 통풍 시트를 켜게 되면은 모터 돌아가는 소리,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돌아가잖아요. 이 시트의 안장과 등 쪽에 이 프로펠러가 들어가서 선풍기처럼 바람을 이렇게 내보내 주는 건데, 통풍 시트를 딱 켜게 되면은 일단 기계음 소리가 납니다. 삐, 그러면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돌아가면은 멈춰버려요. 엉덩이만 나오고 등 쪽에는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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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미쳐버리게 그런 잡음이 계속 나요. 이거는 불량인 것 같은데 뭐 바꾸면 되겠죠. 지금 이런 증상이 있고, 자, 또 이제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 에어컨 공조기인데 이 공조기도 문제가 여러 가지예요. 이 에어컨을 켜게 되면은 1단이나 2단으로 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리가 조용하잖아요.
근데 이 센터페시아 이 앞쪽 대시보드 쪽에서 잉잉 돌아가는 기계음 소리가 들려요. 공조기가 돌아가는 그런 바람이 나온 소리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잉잉잉 하는 잡소리가 불규칙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계속 난다 그러면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불규칙적으로 났다가 안 났다가 났다가 안 났다가 그래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냐, 에어컨을 틀 때 공조기 설정 메뉴 들어가서 바람이 앞으로 나오고 밑으로 나오고 뭐 바람 세기 뭐 이런 것들 기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잖아요. 그런데 이놈은 설정을 딱 해놓고 시동을 끄고 일정 시간 지났다가 다시 시동을 걸면은 다시 디폴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거를 다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분명히 오토를 껐어요. 오토를 끄고 시동을 끄고 내렸어요.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다시 시동을 켜요. 그러면 오토가 꺼져 있어야 되잖아요. 오토가 다시 켜집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문제점이 또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차량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서비스 센터에서는 일단 요즘에 나오는 벤츠 차량들은 다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이 있냐면 에어컨을 이제 키잖아요. 그러면 외부 날씨가 조금 덥거나 차량 내부 온도가 좀 뜨겁고 그러면은 본네트 쪽에서 엥 하는 굉음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뭐야 이 차 지금 뭐 터지는 거 아니야, 안에서 악셀 막 그냥 밟고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한 굉음이 나요. 저는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또 계속 오토로 돌아가잖아요. 처음부터 시동 키자마자 찬바람이 확 나오는데 본네트 쪽에서 굉음이 확 나버리니까 이 차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브센터 전화를 했는데 뭐 그런 거는 요즘 나오는 벤츠 차량들이 엔진이 작아지면서 앞에서 팬이 굉장히 크게 굉음 소리를 내면서 난다, 이거는 통상적인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많이 걸려요. 그게 어떤 거냐면 주행을 하다가 정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차가 불규칙적으로 튀어요. 그게 어떤 증상이냐면 차체가 흔들릴 정도로 이 밑에서 뭔가 진동이 확 올라옵니다. 울컥거리는 거죠. 뭐 엔진 부조 현상이다 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불규칙적으로 울컥하면서 이 시트의 진동이 울릴 정도로 차체가 흔들려요. 약할 때도 있고 이게 좀 강할 때도 있고, 이게 불규칙적으로 나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씩은 긴장이 좀 되기도 해요. 언제 틀지를 모르니까. 어쩔 때는 시동이 꺼질 듯한 정도의 그런 충격으로 차가 진동이 팍 오기 때문에 좀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고배기량 차량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흔한 증상이고 통상적인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고배기량 차량이라고 해봤자 GLE 400D 이 엔진은 6기통 디젤이에요. 3000cc입니다. 고배기량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4000cc는 넘어가야지 고배기량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뭐 8기통, 12기통도 아니고 그냥 6기통이잖아요. 6기통의 디젤이에요. 3000cc. 근데 이게 고배기량 차량이기 때문에 간혹가다 그렇게 밑에서 팍팍 진동이 올라오는 게 통상적인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차량을 10대를 만들었으면 그 10대가 모두 똑같은 증상이 나는 게 아닌 거잖아요. 10대 중에서 뭐 7대든 6대든 통상적이고 흔한 증상이라고 한다면 5대, 6대가 그런 증상이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는 불량인 거지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없는 차량이라고 한다면 10대를 만들었으면 10대가 전부 다 동일한 증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량이 아닌 거죠. 10대 중에 한 대는 멀쩡하고 9대가 그런 증상이 나온다. 그러면 9대가 불량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서비스센터에다가 이거는 내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같이 동승을 해서 뭐 점검을 해주든 아니면 입고를 시켜서 봐주든 그렇게 진행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개를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뭐 안전기능 같은 건데 차 문을 열 때 리모컨으로 열든 아니면 손잡이로 터치를 해서 문을 열든 이 오픈을 딱 하게 되면은 운전석만 열리게 할 수도 있고 전 좌석이 다 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설정하기 나름인 건데 리모컨에 기능이 있어요. 열린 버튼과 닫힌 버튼을 길게 7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깜빡깜빡거리면서 그게 설정이 되고 해제가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열면은 항상 모든 문짝이 다 열리게 설정을 해놔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정을 딱 해놓고
시동을 껐다가 일정 시간 지난 후에 다시 열면 다시 초기화가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뭐 세팅 값이 뭐 계속 그렇게 디폴트가 되도록 설정이 된 건지, 아니면 뭐 코딩이 잘못된 건지, 뭔가 지금 전자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있고 기계적으로도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태다.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상태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뽑기를 잘못했다. 뭐 어떤 차량이든 뭐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재수 더럽게 걸렸다. 물론 뭐 이게 정말 흔한 증상이어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증상인데, 이런 증상들이 지금 알려지지 않아서 좀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 차량은 그런 증상들이 조금 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동일한 증상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증상이신지, 저랑 좀 비슷하신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으신지, 증상 있으신 분들은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이제는 좀 장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장점 분명히 있죠. 장점들만 보고서는 구매한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은 장점이 엔진이 6기통의 디젤입니다. 거기에다가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48V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시동을 걸었을 때, 또는 주행 중에, 또는 정차 시에 실내에서 그 디젤 특유의 그런 진동이나 이질감 같은 것들이 크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느껴도 좀 가솔린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주행감을 보여준다. 자, 연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시내 같은 경우는 한 7km, 6km, 7km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좀 고속도로나 아니면 좀 안 막히는 구간을 다닐 때는 한 10.5km, 10km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전폭의 너비가 2m가 넘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아요. 뭐 그렇게 광활하다, 넓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승용차에 비해서는 확실히 넓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도 쿠페형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뒷 헤드레스트 쪽에는 좀 낮은 면이 있지만, 제 키가 이제 175 정도 되거든요. 제가 앉았을 때도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었고, 물론 이제 뒷 헤드레스트 머리 부분이 좀 각도가 져 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좀 불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는 애기가 타잖아요. 그래서 카시트가 뒷좌석에 들어가는데, 애기가 타도 그렇게 좁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쿠페형이지만은 앞뒤 공간이 생각보다 여유롭게 나와가지고 카시트를 놓고 아이들이 타도 우리 애기가 상당히 좋아해요. 생각보다 크다고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행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밟는 대로 잘 나가요.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들고, 다만 이제 제 바로 전 차량이 CLS 300D였잖아요 4기통에 2000cc였는데 이 차체가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거지만, 이게 약 한 2.3톤 정도 되거든요. 무거운 것도 있지만 6기통에 3000cc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팍팍 치고 나가는 정도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CLS 300D가 4기통에 2000cc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치고 나가는 느낌이나 느껴지는 그 어떤 마력 수나 힘이 조금 그렇게 확 느껴지는 그런 타입은 아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는 시트 포지션이 다른 차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좀 높은 것 같아요. 앞으로 달릴 때는 밑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나 어떤 방지턱이나 이런 것들을 밟았을 때에 대한 충격 흡수는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승차감이 괜찮아요. 진동도 잘 잡아주는 것 같고 괜찮은데, 예를 들자면 코너링을 하다가 방지턱 같은 걸 만날 수도 있잖아요.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지면을 만났을 때는 그때는 난리가 나요. 그냥 오뚜기처럼 그냥 대롱대롱 합니다. 아무래도 시트 포지션이 높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꺾는 부분이나 그다음 코너나 이런 도로를 달릴 때는 최대한 속도를 줄이면서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내로 들어오는 외부 소음이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그 엔진 소리 자체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좀 고급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은 좀 들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번 달 말하고 다음 달 초에 서비스 센터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또 어떻게 증상이 개선이 될지 그 부분은 이제 그때 다녀와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그거는 제가 그때 다녀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